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미나 10불안 행위화와 증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자화, 아더드, 타자화된, 결여된 주체와 결코 확증될 수 없는 결여된 대타자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나머지 A, 즉 한 파운드의 살입니다. 예, 주체와 대타자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주체와 대타자 분석가와의 담론 과정에서 이 미끄러진 나머지 A, 한 파운드의 살,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초점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기, 행동화라는 것 속에서 항상 마주치는 특성입니다. 즉 행동화, 연기는 대상 A를 가리면서 동시에 지향한다. 야, 이게 이제 그 행동화의 양면성이죠.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 행동화입니다. 동시에 행동을 통해서 이 대상을 싹 가리는 거예요. 캐모플라지 하는 것이죠. 내가 치료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에른스트 크리스의 표절 사례에 대한 관찰을 기억하세요. 그는 환자에게 자신이 표절한 사람이 아님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주장했지만 환자는 그런 논리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가서 신선한 뇌 한 접시를 먹어치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례의 기제를 회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행동화를 인식하는 법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내가 여러분을 위해 A 혹은 한 파운드의 살이라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체와 대타자 사이에 미끄러진 그 나머지 이 잉여 한 파운드의 살,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이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를 이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행동화는 바로 그 한 파운드의 살, 나머지 A,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forward, toward죠. toward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자는 신선한 뇌와 함께 에른스트 크리스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모두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실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예,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건 대상 A죠. 간과된, 무시된 한 파운드의 살.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이 행위화와 알려지지 않은 욕망의 시연에서 독창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증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행위화도 증상의 일종이에요. 예. 근데 지향하는 것이 달라요. 행위화는 분명 하나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또한 다른 무언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은 증상이 직접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에는 전이 곧 대타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증상은 전이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전이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증상이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해석된다는 말이 바로 전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해석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담 상황에서 이 증상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네.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전이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어야 돼요. 그때 대타자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대타자에게 주체의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죠. 증상의 본질적인 특성상 반드시 해석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은 행위화처럼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 행위화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문제는 해석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석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해석의 가능성, 이것이 아직도 분석 실천과 이론에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은 전이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증상은 전이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증상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증상의 본질은 행위화와 같지 않습니다. 행위화는 해석을 요구하지만 이 점은 너무 자주 잊혀집니다. 우리는 행위화에서 행위화를 해석하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석이 증상에서 밝혀내는 것은 증상은 타자를 향한 호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상은 타자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은 본질적으로 향유입니다. 증상의 본질은 향유에 있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향유, 실현되지 않은 만족입니다. 행위화와는 달리 증상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구별하여 가르친 향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욕망과 구별해서 가르치는 향유 영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욕망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증상 자체가 가진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을 실현함으로써만 향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증상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증상의 본질은 뭐냐? 향유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향유.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증상이죠. 그 증상에는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향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증상은 선의 장벽, 즉 쾌락 원칙의 장벽을 넘어 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때문에 이 향유는 불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일어로 말하자면 앙스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상은 쾌락 원칙의 장벽을 넘어, 그러니까 현실 원칙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향해 나갑니다. 실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실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경험하는 이 향유, 이게 불쾌거든요. 왜? 쾌락 원칙을 넘어가니까, 현실 원칙을 넘어가니까 이게 쾌락이 오겠어요? 만족이 오겠어요? 불쾌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불쾌의 이면이 바로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상이 갖는 향유예요. 증상이 갖는 향유는 루스트가 아니에요. 쾌감이 아니라 운루스트, 불쾌. 이게 증상이 지향하고 있는 그 향유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독일어로 말하자면 운루스트 이퀄 앙스트라는 것이죠. 앙스트. 앙스트, 이게 독일어로 불안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창안한 것은 아니며 제가 처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프로이드 자신의 특정한 용어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증상과 달리 행위와는 전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증상은 전이 속에서 나타나지만 행위화는 전이로 들어가는 입구가 돼요. 그것은 야생의 전이입니다.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분석 없는 전이는 바로 행위화다. 그래서 행위화는 분석으로 이 전이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분석 없는 행위화는 곧 전이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화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해요. 전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것은 증상이 대부분이죠. 전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증상이에요. 그러나 행위화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전이 과정, 분석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분석되어야 되는,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행위화예요. 분석 없는 행위화, 그것은 전입니다. 분석 없는 전이는 바로 행위화다. 이거는 보통 전이 상황 바깥에서 일어나죠. 행위화라는 거. 전이 상황 바깥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뭐 전이 상황에서도 일어나죠. 시간도 안 되는데 확 일어나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행위화죠. 일종의. 시간도 안 됐는데 분석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거 행위화죠. 분석 없는 행위화는 전입니다. 요 분석 없는 행위화는 전입니다. 요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실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전이의 조직화에 관련된 문제, 즉 전이를 행위로서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이를 행위로서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전이의 문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것이야말로 행위화에 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화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이 전이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이를 갖다가 다룸에 있어서 행위화를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것이 전이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필리스 그린에이커가 쓴 행위화의 일반적 문제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그린에이커는 저를 방문해서 제 소유였던 작은 여성 조개잡이 인형을 가지고 격렬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매우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램플, 드 그루트와 나눴던 대화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드 그루트와의 대화는 다양한 행위의 돌출로 중간중간 끊겼는데 그 중에는 제 상담실의 천장까지 뛰어오를 정도로 격렬한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위화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행위화와 증상의 차이점이에요. 행위화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증상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은 반드시 전이를 요구한다. 전이 상황 속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체의 증상이다. 이것은 꼭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증상은 주체 자신의 어떤 향유를 지향한다. 그 향유는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넘어서는 물을 향한, 사물을 향한 이 향유다. 그거를 지향하는 게 증상이다. 예, 그래서 오늘 루스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지향하는 향유는 쾌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쾌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 지향하는 향유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행위화는 전이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행위화는 반드시 해석을 요구한다. 예, 그런 행위화와 증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락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